앞에서 워낙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게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개발자 입장이나 공급자 입장에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냐 생각했었고요. 스마트 공장하고 이제 표준화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스마트 공장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스마트 공장이 어떻게 정의를 하든지 간에 많은 정의가 나오지만 마지막에 보면 유연한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유연한 시스템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상호 운용성입니다. 내가 어떤 시스템 개발했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게 어떤 특정 벤더에 정속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상호 운용성이고요. 또 표준화, 그래 표준이자고 보통 오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픈이 뭐냐라는 용어를 많이 합니다. 오픈은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도 벤더의 의존적이 아니고 사용자의 의존적인 이런 시스템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좀 유저 입장에서 또 시스템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만드냐, 또 어떻게 하면 상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관점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란 무엇이냐,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보통신과 자동화 통신을 묶어서 끝에 보면은 유연한 생산 공장, 최적화되고 진흥화된 유연한 생산 공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스마트 공장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 공장을 했었을 때 찾아보니까 이와 같은 몇 가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다중기술, 원격 운영, 다목적 로봇, 기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용어들이 이제 저희들 지금 이야기했던 IoT, 로봇, 여러 가지 CPS 이런 용어로 대신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 표준화할 때 지금 우리가 하는데 가장 챌린저적인 기술이 뭐냐 표현하는데 여기 있었을 때 이 제일 위에 보면은 이 표준화 기술이다. 그래서 표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이제 이 말은 아까 말씀하신 유연한 시스템과 상운영성과 유저 입장에 되는 시스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의미로 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에 관계된 유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추천 한번 제가 여기저기 강의도 들어보고 저도 해보고 해서 한번 도출을 해봤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스마트 공장 하면은 생산 시스템이 있고 MES가 있고 ERP가 있고 POP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데 이들 사이에 데이터가 원활히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리 이용하든 여기서 이리 이용하든 여기서 이렇게 이용하든 상관에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재분석해서 다시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ERP에서 이리 사용하든 S에서 이리 이용하든 여기 데이터를 같이 이용하든 잘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해봤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론은 저와 이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잘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도식적으로 해보면 우리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가 레벨 1이 센서 액추에이터 레벨, 그 다음 PLC 레벨, 제어기 레벨, 스카라 레벨, MES 레벨, ERP 레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의 전체에 대한 흐름을 수평구조든 수직구조든 통합화시켜서 데이터를 잘 오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지금 스마트 공장의 하나의 중요한 이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평구조, 수직구조든 간에 데이터를 잘 오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돼야 되고 상 운영성이 보존돼야 된다.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토론 과정에 나왔던 말들이 생산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ERP를 전송해서 ERP에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어 시스템과 ERP 사이에 연동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고요. 자동화 설비의 공급자 등 전문가 지식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공장에서 운영하고 싶다. 이 말은 우리 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우리 공장에 상할 수 하겠다 하는 말은 우리 공장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예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을 가져오려면 우리 시스템이 클라우드 환경에 묶여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생산 시스템 사용되는 에너지 또는 에너지 공급자 현황을 분석 가시화해서 운영자가 아닌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그 에너지의 분석 내용을 생산 설비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MES와 생산 설비 간의 기술을 연동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하면서 다니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처한 입장이 어디냐, 기초냐, 중간이냐, 여기냐에 따라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고, 질문 내용도 다르고, 토의 내용도 다르고,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이 동영상은 산업통상 보셔야 될 그 정의된 그 동영상인데, 그걸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저는 나름대로 크레이지였습니다. 이 단계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들, 지금 우리 산자부에서 스마트 공장화 하기 위한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83%가 기초 단계인데, 중간 단계까지 하면, 중견기까지 하면은 98%가 현재 기초, 중간 단계에 있다. 그래서 고도화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여기까지 한 것이 우리 산업에 적용되는 약간의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공장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하면은 지금 정부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고 싶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유저 입장에서, 지금 여기도 많은 밴더무식에서 얼마나 유저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생각이 있는데, 이 보틀넥을 통과한 사람은 굉장히 적다. 굉장히 답답하다. 저 역시 답답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한국의 공장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아마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공장 개수는 셀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경쟁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공장 나름대로 다 개성 있는 자기만의 공장이 구축이 돼야 경쟁력이 가질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우리 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약간은 다르다. 아무리 정부라서 그런 걸 한 번에 해줘서 고도화시키는 어려울 것이다. 아니면 공장 자체에서 내가 스마트 공장에 어떤 걸 정확히 하고 어떻게 적용할 줄을 알아야 그 다음에 전문가가 넣어서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표준화 기술, 다 공정만든 기술, 또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 기술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알려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핵심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지금 그거에 목표를 맞춰서 지금 그 표준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그 스마트 공장에서 85% 1단계, 2단계에서 중간 1단계에서 90몇 %가 중간단에 있기 때문에 현재 물리 레벨에서의 데이터를 오가고 있는, 잘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보면 방금 전에도 한국에서 이제 그 케이스되고 세계 표준화된 이 라피넷, 이더캣, 이든 IP, 프로피버스, CC링크I, 파워링크, 링크 이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나라 공장, 어떤 공장도 이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공장을 스마트할 수 있는 공장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공장들을, 이런 프로토콜을 잘 일단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가장 백본을 깔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 표준화기 핵심 기술인데요. 저희가 이제 헬로우 기술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고도화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하고자 하는 목적은 고도화된 것보다는 있는 기술로서, 이런 거 적용한다. 헬로우라는 것은 한다는 정도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헬로우 기술에 대한 상업 운용성을 보여주려고 지금 스마트 공장에서 표준 기술,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얼 네트워크에서 저희들이 표준 기술 IC 61158이라고 했던 산업통신망, 그래서 그에 말하는 말은 방금 여기 말합니다. 하드 리얼타임이라는 오토메이션에서 하드 리얼타임 필요한 통신망에서 방금 전에 말했던 6개의 프로토콜,
우리나라에 표준화되어 있고 KS 표준되어 있고 국제 표준된 내용 우리나라 전체 95%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 하는 문제였고요. 그건 이제 이 부분이고, 이 밑에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필드버스라고 했던 부분이, 이거 언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65%가 결국은 다 이길 갈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쪽을 지금 타깃을 맞췄고, 이 밑에 부분은 각자 알아서 이제 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피스 위에 하면 지금 모두 특징이 그 앞에 자체로 쓰였던 내용이 싹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은 저희들이 오피스 위에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오피스 UA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피스 UA가 서비스 오리엔티드 매니팩처링 아키텍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오피스 UA를 했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공장에서 보면은 기계에서 재료로 이런 식으로 명령이 이렇게 내려간 체계인데, 오피스 UA가 됐었을 때는 소비자에 의해서 재료가 결정이 되면 그 재료가 제어기한테 명령을 줘서 그 제어기에서 다시 임무 데스크를 스케줄링해서 이걸 가공할 수 있는, 그래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이 바로 제어기나 또는 ERP로 가야 되니까 그게 필수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시큐리티 정보다. 그래서 오피스 UA는 방금 했던 여기 나왔던 시크릿이 강조되고 벤더 인디펜던트, OS 인디펜던트 모든 것에 대한 인디펜던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 오리엔티드 된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게 오피스 UA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피스 US에 대해서는 보면 이제 서비스 투 서비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게 이제 그 데이터 흐름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흐름의 중심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서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오리엔티드 서비스 투 서비스 네트워크 방식이 오피스 위에서 지향하는 방식이다. 세프티가 방금 전에 이제 정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세프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스템들이 기계와 사람이 좀 더 유연해지니까, 가까워지니까, 또 기계가 유연해지니까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프티가 정의되고 그 세프티가 시스템에 적용된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싶다 해서 이제 세프티 기술을 들었거든. 그 다음에 CPS에 대한 사이버 피스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현재 데피니션이 어렵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말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실질적 시스템과 가상공간 시스템, ERP 쪽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 컴퓨팅 환경,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연동을 잘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이버 CTS나 IoT는 저희들 레벨에서 보면은 고도화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인간 해외 지능형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도 이제 아까 스마트 공장 필요성에서 이제 유연한 생산 시스템, 노동력 감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는 스마트 공장에서는 그 로봇을 빼고는 갈 수 없는 필수 요소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적어놓았고요. 이 화면은 올 9월 달에 독일에서 전시회가 있었는데, 쿠카에서 이 앞에 보면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동영상을 제가 찍어봤던 겁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AGV에서 동작했던 이런 그 이송 로봇이 이제는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자기 혼자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물건을 집어다가 다른 파트로 물건을 옮기는 이런 과정이 AMV로 정의되고, 이런 것을 이용한 게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 관계된 이 에너지에 관계된 펜스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조 환경 변화, 친환경 제조 시스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 공장에서는 에너지 문제를 빼고 갈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부분 집어넣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빅데이터, 딥러닝 이런 내용이 결국은 그 처음에 리콰이어먼트 또는 질문에 나왔던 것 같이 이런 기술도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그 스마트 팩토리 하면 정의, 기술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 장비를 어떻게 그러면은 구현해서 보여줘 볼래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컨셉을 잡았던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들을 이런 조그만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런 공부까지 이송 과정, 가공, 검사, 저장 이런 기능이 하는데 적용해서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적고 적용할 기술이 많고 그래서 이건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스마트 기초, 중간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실증하고 상호 운용성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해 본 게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초 단계와 중간 1단계 95% 이상이 안 된 중소기업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그 KS가 되고 국제 편이 되는 산업통신망, 이더넷 기반의 통신망인 라피넷, 이더캣, CC링크, 프로피넷, 이더넷 IP, 파워링크 이것들이 전체가 구성이 되고 이것들 사이에 데이터를 잘 대면서 상호 운영되는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6개 프로토콜에 대한 메이저 벤더들하고 접촉을 했고 메이저 벤더들이 그렇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플로우당 각각 이 메이저 벤더들이 이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워크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위에는 오피스 UA나 IoT, 로봇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그와 같은 기술을 저희들은 인프라스트럭처 백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백보이 된 상태에서 이쪽이 이제 ERP에서 펜스 또는 클라우드 한개 조성할 방법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위에서 말했던 부분들을 이제 구현하겠다 하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연한 시스템을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는 여러 개 프로토콜, 6개 프로토콜이 하나의 시스템이 돼서 돌아가기도 하는 거 굉장히 유연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요. 생산 시스템을 좀 더 이제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스 커스터마이즈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스마트화 시키면 생산 효율이 30% 정도 증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소비자한테 당신만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는 의향이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한 15에서 20%는 더 지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 그 딜러가 차 주문을 받을 때 어떤 세 해줄까 했을 때 자기만이 원하는 세, 자기만이 팔려서 해준다 그러면 그 정도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것이 소비자의 뜻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공장하면은 이런 한 30에서 20, 한 50%의 원가 절감 또는 상승 효과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되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까지 시스템에서 하는 방식 서비스가 나오고 중앙 지역에서 어떤 재료를 가공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이런 재료가 결정이 되고 다음에 이제 제어기가 제어 타스크를 만들어서 다시 가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타스크가 A, B, C, D, E, F가 각각 메이저 밴드들에 대한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이후에는 오피스 UA를 묶고 현재 오피스 UA가 지원을 안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Secure TCP/IP로 묶어서 통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상태에서 이제 펜스 같은 기능을 구현하고 특히 이 사이에 이렇듯이 어떤 플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 플로우를 다른 플로우로 바꾸고 싶다 했었을 때 이걸 통짜 드러내고 다른 메이커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데모를 한다고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시스템을 소비자의 어떤 요구 조건에 따른 타스크가 결정됐을 때 그 타스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플로우를 만든다고 그러면 좀 더 유연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이 어떻게 구성됐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LSI에서는 이와 같은 방금 전에 대응 책임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라피드스 킥백보이로 해서 여러 가지 공장 플로우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함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플로우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라피드스 스토어로 구축해 주십시오 해서 이회 제약시 물품 주입, 가공, 이송하는 데모 장치를 만들어서 여기 지금 라피넷 에리산전 PLC를 가지고 지금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오프 이더캣인데요.
이렇게 해서 얘한테 델타 로봇을 구동하고 있는데 이 델타 로봇 3축 로봇이고 여기에 저희 하고자 하는 제어기가 이제 백오프 제품이고 여기에 오피스 UA를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검출해야 되니까 에너지 검출 소자가 들어가 있고 이와 같은 것들 오피스 UA를 묶어서 이제 이 델타 로봇이 동작하는 이런 시뮬레이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현재 이제 미시비시에서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플로우에 맞게끔 미시비시 피렛이 그 다음에 방금 에서 세이프티 기능을 할 수 있는 세이프티 소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검출할 수 있는 에너지 펜스 소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플로우에서 태스크를 이런 로봇에 의해서 약간 가공하는 기능을 하는 이런 장비를 만들고 이전했던 컨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현재 구현 중에 있습니다. 1번, 2번을 구현돼서 지금 데모를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미시비시 제품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멘스는 현재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를 표현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어떤 플로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어느 프로토콜이고 메이저 밴드사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기본 이 네트워크의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세프티 문제, 오피스 U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플로우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파워랭크는 PLR에서 참여를 해서 방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동의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이들의 IP에 대해서는 나겔과 슈나이더가 그 같은 일을 하도록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실증 장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한 3년 정도 기간을 걸리면 다 만들어질 건데요. 어쨌든 간에 내년 2010년 중반기쯤 되면은 약간의 가시적으로 헬로우 기술을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마 여러분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 표준화 기술에서 지금 책임능을 하고 있는 호수 교수님 비롯해서 좀 답답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 공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교육.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좀 저희들이 확장해서 교육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모든 게 저희들만 이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같은 6개 프로토콜에 대한 메이저 벤더들께서 특별한 기술 없이 저희들한테 도와준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기계에 대한 상호 운영승만이 아니라 제 사람도 상호 운영에 위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